생성형 AI를 쓰면 이러한 업무도 되게 간편하게 개선될 수 있다, 이런 것들 혹시 어플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충분히 할 수 있죠. 분명히 우리가 일을 하는데 엄청난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 네, 저희 OX 퀴즈를 통해서 생성형 AI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조금은 이제 생성형 AI구나, 챗GPT가 아니라 생성형 AI고, 이제는 저희가 이제 금융과 생성형 AI, 이 부분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이거 녹화를 방송하는 8월 14일이죠. 어제였죠. 어제 저희가 금융 분야에서 망분리 개선 방안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금융사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슈였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 개인정보에 관련한 그런 사건들이 터졌을 때 이제 그 나라에서는 금융사들은 무조건 고객의 정보를 바깥의 인터넷과 연결된 곳에는 연결시키지 마라고 이제 해서 아예 내부적으로 업무적인 망과 고객 정보가 있는 그 외부의 망과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무를 보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도 회사도 외부 인터넷망을 접속을 해야 그리고 들어가고, 또 거기서도 막혀 있는 게 상당히 많고. 그렇죠. 맞아, 옛날에는 그냥 다 됐는데.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그 결국에는 금융사들이 다루는 정보 자체가 이제 개인 신용 정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민감한 정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클라우드라는 건 저희가 생각을 하면은 아예 그 인터넷의 공공의 망에 있는 곳에다가 이제 정보들을, 데이터들을 올리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보안적인 거를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일단은 정보를 관리하는 그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금융사는 일단 현재 금융 그 규제 아래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큰 제한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성형 AI나 이런 것들을 못 써요. 내부적인 업무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해도 못 쓰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불만들이 있었죠. 특히 이제 많은 빅테크라든지 핀테크들이 새로운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많은 선진적인 서비스들을 고객들에게 제공을 할 때, 금융사들은 사실 이런 규제 하에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큰 한계가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사들이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사실 이게 이제 나올 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올해 초에 금융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융사들의 그런 클라우드 규제를 이제 파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라고 했으니까, 파지티브 방식은 하라고 할 때만 해라고 하는 규제예요. 훨씬 강합니다. 네네. 근데 네거티브 규제는 이거는 하지 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야, 클라우드 이럴 때만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파지티브 규제였어요. 금융위가 나열한 방식 말고는 아예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그래서 그걸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대리님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지원 업무와 디지털 그 변환을 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부 업무망에 있는 그런 파일들이나 이런 정보들은 외부에 나가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뭐 보고서에 대한 기본적인 초안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외부에 지금 이런 이번에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같은 것들,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그냥 데이터들, PDF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그런 업무들에만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업무적인 게 수동적인 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 DT 이렇게 많이 바뀌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생성형 AI가 상당히 필요할 거고, 이거를 직원들이 잘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의 시간을 만든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원 업무, 이런 업무, 사무 업무를 할 때 생성형 AI를 통해서 제일 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부분을 저희 대표님과 풀어보는 건 어떨지. 저도 이제 뭐 GPT 유료 모델도 사용을 하고, 이제 뭐 클로드 유료 모델도 사용하고 하고 있는데, 그 실무자들에게 딱 만약에 하나의 모델만 써야 된다면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주시고 싶으신 혹시 유료 모델이 있으실지. 다 프리를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챗GPT 같은 경우에도 프리 모델이 되게 최신 모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이용량이나 이런 것들에 좀 한계가 있고, 뭐 GPTS라든지 이런 뭐 만드는 몇 가지 기능에 한계가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다 쓰실 수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그 기본적으로 프리가 있어요. 돈 내고 쓰시면은 이제 더 많은 기능들을 쓰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프리로 제공되는 기능들도 충분히 이제 활용하실 만하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바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저도 해보면은
클라우드가 조금 더 딱딱하고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업무적인 그런 태도인 것 같고요. 느낌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말이 더 많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그냥 클라우드하고 이제 챗GPT 두 개 띄워놓고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제가 뭐 나오는 것 중에 좋은 거 써요. 예, 근데 왜냐면은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양이 그래도 적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좀 더 맞다 하면은 결제하시고 조금 더 다양한 기능들 쓰시는 방법이죠. 근데 그 클로드를 뭘 쓰세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클로드에 한 일을 시킨 게 뭐예요? 특히 이제 뉴스 요약 같은 것도 또 이제 업무적으로 많이 또 하거든요. 근데 뉴스 요약을 하면 GPT는 약간 좀 원론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근데 클로드는 해당 텍스트를 딱 이해하고 정확하게 그 해당 텍스트에 대해서 질문하는 화자의 어떻게 보면 목적성에 맞게 좀 최적화시켜서 이렇게 해주는데, GPT는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질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뭐 보도 자료가 나왔다. 이제 너는 한국 증권사의 디지털 전략 부서 실무자야. 근데 이번에 이제 뭐 금융 당국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어. 네, 보고 나왔는데 이를 경영진에게 해당 내용을 원페이퍼로 요약해서 보고해야 돼요. 보고해야 해.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보고서에 이렇게 양식을 좀 써주고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파일을 올려서 얘한테 지식을 준다. 이게 널리지라고 하거든요. 널리지를 파일을 올려서 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얘한테 그 웹 링크를 줘갖고 이제 알려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네가 검색해봐 라고 하는 방법이 있죠. 지금 얘는 지금 네가 검색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 클라우드나 GPT가 최근 자료에 대한 검색 능력이 되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많이 또 막아놨어요. 그 사실 최근에 이야기 나오는 게 보안과 과거형이다 뭐 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최근에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이제 서치 GPT 같은 거죠. 그게 이제 그 서치 기능이 되게 강화된 어떤 그런 GPT인데,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지금 보시는 퍼플렉서티 같은 건데,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검색을 하겠죠, 잘. 그러면은 이제 출처가 나오죠. 이제 보도자료, 금융 보도자료랑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관련된 이미지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물어볼 수도 있죠. 거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내가 경영진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한 페이지로 요약해줘.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요약을 해주겠죠. 근데 대신에 이제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게 여기서는 일단 들어가진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미흡할 거고, 그런 거는 다른 작업들을 해줘야겠죠. 그 클라우드 썼었잖아요. 네. 클라우드가 지금 굉장히 잘 짜준 게, 굉장히 개요를 잘 짜줬잖아요. 이런 개요들을 참고해서 개요들을 이런 개요로 만들어줘 하면은 관련된 리서치했던 내용들은 개요에 막 따다다다 더 잘 넣어주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잘 쓰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요약을 하나 해보면 사실은 그거네요. 페르소나라고 하니까 내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해야 여기에 맞춰서 해주는 거네요. 생성형 AI를 쓰면 이러한 업무도 되게 간편하게 개선될 수 있다. 이런 것들 혹시 저희 직장인들한테 꿀팁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리포트 PDF로 올려서 요약하는 것들 되게 잘하는데, 저는 최근에는 이 퍼플렉서트를 굉장히 좀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얘가 검색 기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저희가 뭐 주식 관련된 거니까 뭐 예를 들면은 최근 소식과 주가의 뭐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 알고 싶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은 뭐 증권사에서 뭐 예를 들면 고객들이 문의가 왔을 때 이제 빨리 답변을 해보고 싶다,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관련된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치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활용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장 또 GPT가 잘하는 부분은 뭐 기획안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 보고서를 쓸 때 기획안의 개요를 잡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저는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진짜 많이 쓰는 거는 데스크탑도 데스크탑이지만 앱이 있어요. 챗GPT 앱이 있는데 앱을 잘 쓰면 진짜 편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길을 걷다가 아니면은 대화를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러면 아이디어를 떠오른 거를 메모장에 입력하지 않고
얘한테 이제 직접 모바일에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메모장에 하는 것보다 그냥 GPT한테 그냥 입력을 해놓으면 얘가 알아서 쭉 답변을 해서 내 기록에 남고 하는 것들도 어차피 있고요. 기록이 다 남으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파악하는 것도 있고, 뭐 내지는 뭐 지나가다가 뭐 제가 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뭐 기획안 아이디어가 됐든 사업 아이디어가 됐든 이런 것들이 떠올랐을 때 그런 것들을 바로 입력해서 적어 놓으면은 얘가 알아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기획안을 만들어 놨고, 근데 그걸 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제가 조금 수정을 하면 되죠. 전 사실 이런 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나는 뭐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맞는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줄래? 이것도 지금 이런 어플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GPT 여기 이제 그 마켓이거든요, 여기에. 아, 네. 네, 그래서 GPTS라고 GPT 이제 마켓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앱스토어 같은 거죠. 여기에 보면은 그 되게 다양한 그 기능을 가진 그 앱들인 거죠, 일종의 앱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이미지 관련된 걸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이미지 생성기라든지 뭐 이미지 텍스트 변환기, 이미지 생성 이런 다양한 이제 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골라서 이제 하면 되고, 뭐 이제 한국어로 안 쳐고 뭐 영어로 치면 아마 더 퀄리티 높은 것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이미지 제너레이트 프로, 뭐 이미지 제너레이트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거 대화가 6 밀리언이면은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뭐 여기 이제 하나만 쳐볼게요. 그냥 여기 샘플 그냥 프롬프트인데 Generate an image of a futuristic city.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도시의 모습을 뭐 그려달라. 뭐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렇게 생성을 해주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오늘 이 방송 우리가 머니텐 관련돼서 머니텐에 우리 3명을 묘사를 한 다음에 우리 3명의 캐릭터를 담은 어떤 방송국의 모습을 그려줘 라고 여기다가 만약에 친다고 하면은 뭐 귀엽게 그려줘 하면은 이제 나오겠죠. 저희 단계가 챗 GPT에서 GPT 탐색을 들어가고 거기서 이미지의 채팅을 들어간 다음에 네. 거기서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아, 근데 거기서 이것도 프롬프트를 잘 짜면은 더 좋은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프롬프트네요. 네, 근데 또 여기 보면은 프롬프트 잘 써주는 앱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충 써도 찰떡같이 써주는 그런 이제 뭐 그것도 진짜 프롬프트 이렇게 프롬프트 쳐볼게요. 하면 여기 프롬프트 엔지니어 하는 뭐 이런 것들이 프롬프트 메이커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또 미드저니에 적합한 프롬프트 써주는 거 쭉 있거든요. 하나만 해보시죠. 프롬프트 네. 엔지니어. 뭐 이런 것들 있으니까 이런 것들 치면 네, 엄청 많이 쓰시네요. 네, 예를 들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요 상황을 얘기해 볼까요? 짜줘. 이렇게 해볼까요? 프롬프트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이거는 한글로 해달라면 한글로 짜줘요. 근데 프롬프트는 영어로 입력하면 훨씬 더 퀄리티가 좋아요. 요약을 좀 하자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챗 GPT를 써도 되고 여러 생성형 AI 모델들의 사이트를 띄워놓고 GPT 같은 경우는 GPT-S를 들어가서 거기에 맞는 어플을 만들고 거기에서 질문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되게 질문을 딥하게 들어가야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업무를 하실 때 그냥 GPT에 딱 넣고 이거 해줘. 왜 안 돼? GPT 안 되는 거네. 이게 아니라 페르소나. 나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줘라.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 빠졌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줘. 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일을 하는데 엄청난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실전으로 좀 가보고 싶어요. 실전으로 한번 가보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